우리가 뇌에 좋은 식단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뇌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1주차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부분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뇌 노화를 걱정을 하시고 치매 올까봐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데, 제가 그러면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특히나 아침, 점심, 저녁 먹은 음식의 종류, 시간 이런 거 다 적어갖고 오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 동안 얼마나 잘 잤는지. 예를 들어서 수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거든요. 잘 잤다라고 느끼는지, 그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깬 시간을 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잘 뛰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텔레비전을 그냥 멍 때리고 봤다든지 게임 같은 걸 했다든지 이러한 뇌를 전혀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그분이 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느끼는지가 다 체크가 됩니다. 거의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요. 1주차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드셔야 되는 물의 양은 큰 잔으로 6컵, 1.5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콩팥이 안 좋으시거나 다른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물을 드셔야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안정적인 물도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 잘 드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녹황색 채소를 꼭 잘 드시는데요. 요즘 채소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하루 필요한 채소의 양은 이만한 큰 접시에 5접시예요. 그래서 그 접시를 다 드실 수 없으면 보통은 한 한두 접시 정도 충분히 채소를 섭취를 하시고, 안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차 때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먹는 흰 쌀밥을 통곡물로 바꿔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흰 쌀밥은 단순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로 쓰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당은 우리 몸에 염증도 일으키고 몸에 있는 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뇌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좋기로는 통곡물로 바꾸는데요. 통곡물이라는 게 뭐냐면 도정하지 않은 현미, 그 다음에 잡곡밥,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드셨던 음식들인데, 첫 번째로는 이게 에너지를 얻게 하려면 단순 쌀밥보다는 많이 저작을 해야지만 몸에서 소화가 되거든요. 저작을 많이 하게 되면 저작근 위에 있는 축두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살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섬유소들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 운동이나 이런 걸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필요로 하는 혈류나 에너지를 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뇌 건강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주차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식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한테 모자르는 음식은 없는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고 3주차로 들어가실 때 내가 평상시 복용하는 기호식품이 있어요. 커피 양,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하루 6잔에서 7잔 이상 드신다고 하면 그것을 3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과 크림이 섞여져 있지 않는 순수 커피는 항암 작용도 있고 뇌 노화에도 좀 예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3잔이 넘어가게 되면 카페인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뇌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녹차나 다른 차 종류로 이제 대체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콩 종류를 드시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식물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한 끼는 콩 종류의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콩으로 만든 두부로 대체해서 식단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4주차에는 이제 과일 종류를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화요일날 제가 봤던 환자분인데 당이 110에서 126까지 올라갔어요. 126까지 왜 올라갔는지 제가 한번 그분의 식단을 보니까 이분이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다양한 과일로 식사를 대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드셔야 되는 과일이 있고 될 수 있으면 복용을 줄여야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박이라든지 맛있는
그런 수박, 감 이런 것들은 많이 드실수록 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꼭 그러한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토마토, 당근, 과일로 생각이 되지만 야채 종류죠. 그러한 붉은색 토마토나 당근으로 바꿔서 과일을 대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달을 제가 짜드린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몸이 건강하게 바뀌려면 보통 1개월간의 식단이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음식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뇌가 그 칼로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식습관을 가졌을 때 뇌는 알아서 지금 아침으로는 700kcal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칼로리를 가지고 뇌에는 얼마, 장에는 얼마, 심장에는 얼마 칼로리를 줄 거야 라고 뇌가 기억을 하면서 비교적 에너지를 덜 써서 분배를 잘 효율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번 바꾸는 거예요. 식단이 매번 바뀌고 칼로리도 매번 바뀌고 그렇게 되면 뇌는 현명하게 이 칼로리를 분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뇌에 스트레스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달 정도 세팅을 해놓고 이 한 달이 쭉 돌아가게 되면 6개월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요. 기호가 달라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기 먹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조절하지 않고 가게 되면 고기만 너무 드시는 분들은 결국 콩팥이 망가져서 통풍 같은 게 걸리고 단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옵니다. 그래서 나의 기호와 나의 몸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뇌에 가장 좋은 식단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중해 식단, 2위 식품이 대시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혈압이랑 당뇨를 막는 역시 비슷한 식단입니다. 근데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식단이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 하면 플렉스가 플렉서블하다, 유동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법칙에 몰입해서 강하게 전체를 다 바꿔버리면요.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작동을 합니다. 1000kcal를 아침 먹던 사람이 갑자기 200으로 줄이면 몸은 이걸 전쟁이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플라이트 앤 파이트 반응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모든 지방과 모든 당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극단적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 오히려 당하고 고지혈증이 굉장히 치솟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 막상 보면 당뇨 환자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엄격하게 지키지 마시고 강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음식을 어느 정도 조합하면서 필요한 걸로 조금씩 대체해 나가면서 몸이 적응할 수 있고 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살이 2kg가 빠져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2kg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대부분 저체중이세요.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하라는 걸 다 그대로 지켰다는 거를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할 수 있는 것만 5분의 1만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5분의 1. 그래서 건강에 또는 뇌 건강에 좋은 책들이 있는데요. 다 지키면 다 좋지만 수십 년간 살아왔던 나의 몸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법칙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파괴합니다. 건강을 해치니까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이제 운동들은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은 세 박자를 딱 맞추셔야 됩니다. 2019년에 WHO에서 나이대별로, 그다음에 뇌 건강 상태별로 추천 운동법이 있고 이것은 수많은 결과를 가지고 추천을 한 건데요. 이 세 가지 축이 뭐냐 하면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입니다. 근력 운동은 당연히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력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뇌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칭, 근육 이완 운동을 같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완충되는 게 건인데 이 건과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굳고 점점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은 유산소 운동 2 정도 비율이라고 하면 근력 운동, 이완 운동은 1 정도로 맞추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동도 굉장히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염증이 뇌에 가장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가 언제 많이 오냐 하면 다쳤을 때 많이 옵니다.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골절이 안 이루어져도 낙상일 때 환자분이 돌아가시거나
치매가 많이 유병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낙상 자체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뇌에 염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낙상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근육도 빠지고 뼈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뇌도 역시 위축이 돼서 치매를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걸을 때는 그냥 걸으시지 일자선을 가지고 밸런스 맞춰가면서 걷는 운동은 따로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낙상을 하시게 되고 골절 같은 것도 많이 흔하게 겪게 되는데 매일매일 이 밸런스를 키우는 운동 같은 거를 하시면 손해를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순간 민첩성을 키우는 운동인데 배우자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고 하면 서로 공 던져서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좋은가 하면 앉아서 바른 자세로 바로 오는 공격을 민첩하게 받는 거거든요. 전두엽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팔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근이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짐볼이라고 큰 공이 있습니다. 짐볼 위에서 뒤뚱뒤뚱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PT를 받지 않거나 체육관에 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런 운동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운동 다 못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걸으세요. 제일 하기 쉽기도 하고 하기 어려운 운동이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실제로 파킨슨이 있으시고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신데요. 음악계에서 은퇴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시니까. 근데 그분한테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일정 부분 약도 투여를 했지만 걷는 걸 하루에 1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해 독일까지 갔다 오셨고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악단하고 계약하셔서 정기 연주에도 멋지게 해내시는 걸로 봐서는 만약 이 세 가지 일상생활 운동이 힘드시다고 하면 그냥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걸으시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힘든 게 감정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치솟게 되면 콜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몸 안에 치솟게 되면서 뇌에 있는 중추세포에 영향을 줘서 뇌하수체라는 곳에 영향을 주거든요. 뇌하수체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이 콜티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계라는 것을 자극을 합니다. 이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지방세포는 계속 축척이 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온몸에 땀이 나게 되고 근육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들이 다 뭐냐 하면 신체 노화, 뇌 노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러한 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용감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어떠한 불평불만을 하시거나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덧 이 생활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저도 얘가 됐습니다. 근데 현명하게 노를 하는 그 순간에 뇌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20살이 되면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보호해야 되는 뇌세포는 보호가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뇌 측면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대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잘 쉬는 방법.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 쉬고 있는지. 나의 쉼은 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회식이 끝나고 나서 정말 나의 신체나 뇌 건강이 좋아졌는지를 한번 꼭 돌이켜서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휴식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상쾌하고 내 머리가 상쾌해서 눈을 뜨는데 그냥 시야가 잘 보이고 정리가 잘 된다. 그러면 이 전날 나의 생활이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찌뿌둥하고 일 가기도 싫고 그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감정도 좀 처져 있다. 이러면 그 전날 그 저전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정 스트레스나 신체 스트레스나 아니면 회식 스트레스나 뭔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회식에서 스트레스를 다 푸는 극2가 있어요. 근데 회식을 제가 많이 권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이 많고 술과 담배가 곁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회식에서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정말 그 방법이다라고 하면 음식 종류를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하면서 회식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나의 적절한 업무 시간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는데 나의 뇌를 봤을 때 내 뇌가 가장 반짝반짝할 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새벽녘이 굉장히 뇌가 건강하고 점점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체 시계를 4시 반에서 5시로 맞추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오전에 많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좀 오후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세팅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세팅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밤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뇌 기능도 떨어지고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나이트 시프트라고 하는데 야간에 일을 함으로써 낮밤이 자꾸 바뀌는 경우에는 뇌 혈관 질환과 치매의 고위험군이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를 약간은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으세요. 저는 불면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0분씩만 당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는 시간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의 생체 리듬에 딱 맞게는 잘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 1, 2시에 잤던 잠이 11시, 10시만 되더라도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게 나오면서 나의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단순 수면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항노화, 항치매, 항암, 항염증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면제도 절대 먹지 말라. 나의 자연적인 수면 습관에 가능하면 이용해서 잠을 푹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멜라토닌을 지키고 거기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현명한 생활 습관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쉬시는데 쉬는 날짜가 정해지면 매주 다르게 한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진정으로 쉬는 게 뭔지 내 몸이 정말 요구하고 뇌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쉬는 습관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 주는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편안하게 음악회라든지 수동적인 것이 뇌에 편안함을 주는지 아니면 마지막 주에는 또 다른 걸로 힐링할 수 있게 어떠한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나한테 맞는 휴식 방법을 정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조금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갈 때까지만 시도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성취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라는 게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 MRI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전체가 다 하기 힘들다고 하면 단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서 나는 음식 습관만 바꾸겠다. 나는 수면 습관만 바꾸겠다. 나는 운동 습관만 바꾸겠다.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딱 10분만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한 6개월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